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저희 벌써 챕터 7인데요. 요 7장에서는요. 데이터 클래스랑 이뉴머레이션, 애넘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나 어떤 단위가 되는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짧지만 하나의 섹션으로 뺐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VO, DTO 오브젝트랑 어떤 toString copy 같은 함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소프트웨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개념적으로 VO라든가 DTO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바에서도 저희가 어떤 VO라든가 DTO를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라든가 여러분들 웹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라든가 어떤 안드로이드 개발 때도 많이 들어봐서 쓰고 있을 텐데요. 이 VO, DTO도 코틀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O, DTO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일단 스트럭처드 데이터 오브젝트, 즉 데이터를 담는 하나의 어떤 객체인데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데이터를 담는 최소 단위의 객체입니다. 그거를 코틀린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라든가 여러분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등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말들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생성자랑 getter setter랑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copy 같은 함수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들 객체 지향 프로그램 6장에서 OOP에서 UML 같은 도구를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이제 ERD라는 도구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직접 저희가 아직 DB라든가 어떤 이런 데이터 스토어 서버 같은 걸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개념적인 것만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Entity Relationship Diagram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키마 뭔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잠깐 등장합니다. 다음에 이제 VODT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번엔 저희가 여러분들 어떤 회원이라는 개념을 뭔가 하나의 어떤 단위를 보고요. 데이터의 단위를 보고 회원의 정보를 담는 그런 어떤 그릇이 되는 그런 클래스를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어떤 그런 봐서 멤버스, 멤버십도 나오면 하니까 나중에는요. 그래서 멤버스 프로젝트라고 일단 이름을 짓겠습니다. 멤버스 프로젝트. 자, 이렇게 생성을 신규로 해 주시고요. 자, 멤버스 프로젝트의 일단 패키지를 일단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는 슈먼 패키지를 최상위로 보고요. 그 다음에 멤버스라는 하위 패키지를 두겠습니다. 자, 슈먼.멤버스 패키지에다가 이제 코틀린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죠. 멤버 하죠. 이렇게 그냥 멤버 KT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클래스를 설계할 겁니다. 클래스는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하면서 테스트를 간단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클래스는 이렇게 만든다고 저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자, 대문자를 시작하는 이름을 흔히 짓죠. 그리고 멤버죠, 멤버스라고 하진 않았어요. 복수계를 나타내는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단일 멤버를 멤버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요 생성자 파라미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생성자를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호출하려면 이렇게 뭔가 표시줘도 상관은 없죠,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해놨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멤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원이라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회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회원이라면은 회원이란 어떤 하나의 어떤 데이터 여러분들. 회원이라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생각합시다. 회원 일반적으로 어떤 회원의 어떤 번호 같은 게 주어지죠, 여러분들.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가입을 해도 그죠. 회원 번호가 주어지고 뭐 학교도 회원이고 길드도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카페도 여러분들 동아리도 다 어떤 순서 번호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어떤 회원의 이름 데이터가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회원의 어떤 나이.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회원 클래스의 어떤 프로퍼티가 되겠죠, 여러분들. 뭔가 번호, 이름, 나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같은 우리의 어떤, 여러분들 앱이라든가 웹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인프라 시대에는 회원제 어떤 로그인 서비스를 많이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디라는 게 부여되죠.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암호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암호는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패스워드. 물론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유료 서비스라면 뭔가, 일반 회원이 아니라 뭔가 프리미엄 유료 회원 같은 것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우리는 프리미엄 회원이냐 어떤 그거에 대한 유무를 표시할 수 있겠네요. 대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데 어떤 활동 포인트도 둘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활동한 그런 회원들의 어떤 마일리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 포인트가 0이었다가 점점점 쌓이면서 이 회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는지가 이렇게 수치로 여러분들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이라는 데이터는 요 멤버라는 클래스에 대응되게 우리가 저장을 여기다가 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번호부터 활동 포인트까지 7개 정도의 어떤 프로퍼티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여러분들 회원 데이터를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키마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SCHEMA인데요. 예, 스키마 정의라고 합니다. 물론 스키마 정의는 이렇게 어떤 단일 회원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하진 않고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회원도 있고 뭐 만약에 회원이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이라면 상품이라는 데이터도 있고 또 멤버십이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결제라든가 여러분들 배송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단위들이 있는데 그런 단위들마다 다 이런 데이터처럼 쫙 나열이 될 거고요. 그 데이터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 정의는 어떤 스키마의 관계까지 포함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하나의 스키마, 회원이라는 멤버라는 요 내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스키마는 흔히 어떤 데이터들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번호랑 이름, 나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타입의 멤버라도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또 내용도 다르고 그럼 회원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여러분들 그런 식의 어떤 저장을 합니다. 저장. 즉 저장 단위랑 연동이 돼 있어요. 매핑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흔히 가장 많이 씁니다. 어떤 SQL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MySQL, 오라클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단의 저장 단이고요. 그 저장 단과 요 멤버 클래스가 연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은 요새는 더 뭐랄까요,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데이터 저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요새 유명한 좀 파이어베이스 이런 거 많이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를 원격에 저장하는 방식도 저장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MySQL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새는 점점점 이렇게 저장 단이 많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저장단에 이 회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회원에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회원으로 객체로 이 클래스 타입을 만들어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에 기초가 되는 어떤 이런 멤버라는 스키마인데 이 스키마를 제가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 영어든 한글이든 어떤 ERD, ERM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요, 여러분들. 개체가 엔티티입니다, 여러분들. 오브젝트나 엔티티나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릴레이션십이죠. 그래서 개체 간의 어떤 관계를 모델링한다. 그래서 ERM, ERD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눈치 빠르셨던 분들은 이 ERM이나 ERD가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잠깐 써봤던 스타 UML에서 이 ERD도 그릴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려면 연주자랑 악곡이 뭔가 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흔히 어떤 기획 단계라든가 여러분들 설계 단계에서 쓰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한 개 이상의 어떤 스키마 데이터를 여러 개를 포함한 그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제작할 때, 기획할 때 이런 ERD랑 우리가 기존에 그려봤던 UML을 여러분들 약간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을 그려나가는데 여러분들 뭔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1대1이냐, 뭐 여러분들 1대 n이냐, m대1이냐, 뭐 n대 m이냐. 그래서 어떤 1대1, 1대 다 뭐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술가 음악가는 여러 개의 노래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연주해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그런 식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ER 다이어그램, 즉 ERD 툴이 많이 여러분들 쓰입니다. 학습에 실제로 학습과 개발에 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비싼 툴도 있고 싼 툴도 있지만 대부분 다 좀 비싼 편입니다. 국내는 EXERD가 좀 유명하고 여러분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써보니까. 요 CAER인이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 되게 비쌉니다, 이거. 근데 아주 강력하죠. 오라클 쓸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비주어라는 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MS에 인수된 거고, 옴니그래플도 있고, 오라클 디자이너, 레셔널즈도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런 어떤 상용 툴 말고도 무료 툴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MySQL 워크벤치도 괜찮은 편이고요, 여러분들. ERD 그리기에. 저는 이렇게 뭐 파워 아키텍트도 맥용으로도 있고, 이거 여러분들 윈도우용도 있는데 자바로 돼 있어서 그런지 뭔가 무료가 약간 좀 많이 강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한번 깔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상용에는 이거랑 이걸 많이 써왔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어디가,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건가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SQL 파워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이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GPL이나 GPL.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 툴이에요, 여러분들. 자바의 유명한 여러분들, JDBC죠.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랑 연동돼서 쓸 수 있습니다. 코틀린도 물론 요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SQL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 MS SQL, MySQL, PostgreSQL도 지원하고요. 네, 공짜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걸 까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치 어떤 도형 모양인데 어떤 테이블의 즉 개체의 어떤 스키마 이름, 어떤 스키마의 어떤 프로퍼티들, 그죠? 컬럼이죠, 컬럼. 그 다음에 어떤 키라는 것들, 제약 조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SQL, 구조적인 지리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는 처음에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광제형 데이터베이스는 한 번 정도는 조금씩 해봐야 되고요. 저희도 나중에 뭔가 이 강좌의 뒤에 부분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QL 파워 아키텍트를 저는 한번 깔아보고자 합니다. 이걸 깔아서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것도 익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미 한번 깔아봤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SQL 파워 아키텍트 JDBC 지원되는 버전으로 공짜 자바를 연동되는 그런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깔아봤고요. 여러분들 굳이 이걸 깔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떠한 ERD 툴도 다 깔아서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상용도 부분적으로 어떤 쉐어웨어나 부분 어떤 커뮤니티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들 가보셔가지고 요 CAWin이나 EXERD나 다른 것들도 다 이런 그림을, ERD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돈 주고 사지 않더라도 솔루션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새 프로젝트.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기본 돼 있는데 이거 지우고 다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테이블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킬 누르면은 새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저는 이렇게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 파워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도형 그리는 거예요. 일단 논리, 물리 나오는데 저는 일단 가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리지 않고 저희는 멤버스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멤버가 한 명 이상이 저장될 테이블이니까 그냥 멤버스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어떤 회원의 번호를 할게요, 여러분들. 회원의 번호 아이디로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유 번호라고 보겠습니다. 자, 너무 좀 작게 보이죠, 여러분들. 좀 확대를 시켜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되게 엄청나게 확대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그 내용들을 붙여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새 컬럼 여기 선택하시고 오른쪽 누르면 되죠, 여러분들. 다른 어떤 ERD 툴들도 다 이거랑 비슷합니다. 네, EXERD, CA, 여러분들. ERWin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새 컬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까 뭐 있었죠? ID 할게요, 여러분들. 얘는 기본 키로 삼겠습니다. 기본 키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죠. 주요 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 널이 아니라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고요. 또 고유하게 중복되지 않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머리 주요 키, 여러분들 기본 키의 어떤 정의입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이런 스키마 테이블이나 스키마의 어떤 이런 표현에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래서 정렬이나 어떤 비교라든가 이런 데 쓰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우리가 일단 정수형으로 하는 게 좋겠죠. 정수형으로 하고 이렇게 만약에 정밀도를 여러분들이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놔두고요. 오토 인크리먼트는 체크해 두면요, 여러분들 MySQL 같은 데서는 이걸 통해서 기본 키 값이 0부터 1씩, 2씩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오라클의 어떤 시퀀스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 하는 어떤 용어들이 되게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완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사가 좀 필요한 그런 챕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후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일단은 아마 다음 시즌이 될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거를 코틀린에 연동을 시켜서 한번 강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까 여러분들 회원의 번호가 있었잖아요. 자, 이름, 나이, 로그인 아이디도 다 추가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여러분들이 일단 추가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네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바차르는요, 여러분들 베리어블 캐릭터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베리어블 캐릭터의 약자고, 뭐 이름은 어떤 여러분들 16바이트까지 뭐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본값 때문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나는 회원의 어떤 이름인 거죠,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늘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름도 있고 나이까지도 좀 더 늘려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age 하고요, 여러분들. 기본값을 넣습니다. 뭐 나이는 20세부터다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바차르가 아니라 나이니까 정수가 좋겠네요. 인티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신 다음에 요 만든 것을 저장을 하시고 요 SQL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SQL로 여러분들. 현재 이 플레이펜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멤버스의 아이디, 네임, 에이지가 있는데 물론 뒤에 더 만들어야 돼요. 우리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아까 활동 마일리지, 그죠? 액티비티 포인트, 여러분들. 프리미엄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7개의 테이블의 필드죠. 필드, 여러분들. 컬럼. 그걸 설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SQL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MySQL이죠. 현재 마리아DB로 여러분들 오픈소스화 된 거 바뀌어 있죠. 오라클 인스턴트로. 그 다음에 H2라든가 HSSQL 같은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헤비한 게, 큰 게 MS SQL 서버랑 오라클이죠. 11G는 없네요, 아직이고. 11G가 많이 쓰이는데, 그죠? 그 다음 PostgreSQL. 아무튼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을 쓰는 쪽으로 우리가 이걸 뽑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정의 언어입니다. Definition Languag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누르게 되시면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SQL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는 SQL 이게 하나의 어떤 언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가서 실행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요런 멤버스 스키마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생깁니다. 멤버스 테이블이. 아이디, 네임, 에이지를 처리할 수 있게 생겨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요 키가 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긴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약간 좀 뽑아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멤버 회원이라는 어떤 스키마를 번호, 이름, 나이, 로그인, 암호, 프리미엄 회원 유무는 어떤 yes, no니까 어떤 불린 타입이겠죠, 여러분들. 활동 포인트 뭐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약간 뽑아놨어요, 여러분들. 자, 회원 스키마,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은요, 여러분들 ERD인데 고유 번호부터 프리미엄 유무까지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SQL 파워 아키텍트라는 무료 툴로 잠깐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멤버스 스키마 테이블은 아이디를 기준 키, 이 PK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주요 키. 그래서 정수로 되어 있는 0부터 1, 2, 3, 4 늘어날 거고요. 이름, 나이, 활동 포인트는 플로트를 해놨습니다. 저는 실수용으로 여러분들. 프리미엄 레벨은 불린이죠. yes, no.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루 폴스입니다. 로그인과 패스워드는 다 16바이트까지. 이 바차르는 사실 알고 보시면 15바이트까지만 돼요. 마지막 1바이트는 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그인 네임이 패스워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2개 단어로 이름을 질 때는요, 이렇게 밑줄로 하고 다 소문자로 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약간 유의해 주세요. 자, 이건 뭔가 스네이크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임과 액티비티 포인트, 에이지 이렇게 해서 7개의 필드가 있었죠. 요걸 저희가 아까 파워 아키텍트 여러분들 거로 하시던 CR, CAER인으로 하시던 EXERD로 하시던 ERD 툴은 거의 다 SQL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뽑아내시면 이런 식의 SQL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SQ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입니다. DDL이에요, 여러분들. 뭐 SQL 책을 공부를 잠깐 해보시면 DDL, DML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응용 챕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멤버스라는 테이블에 아이디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까 아이디였죠, 여러분들.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MySQL 코드네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코멘트는 부연 설명 달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워도 돼요, 코멘트부터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 달려있죠. 이렇게. 자, ID, name, 그 다음에 활동 포인트, 나이, 프리미엄 요문은 불린이죠. yes, no음들. 기본이 false로 되어 있네요. 로그인 네임, 기본이 게스트인데 베리어블 캐릭터죠. 문자입니다. 문자열, 스트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패스워드도 이렇게 1, 2, 3, 4 디폴트인데 문자열입니다. 가변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부터 패스워드까지 가지고 있고 주요 키가 아이디다. 아이디 기준으로 고유하게 회원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7개의 우리가 필드를 갖춘, 컬럼을 갖춘 멤버스 테이블을 정의해놨죠. 이 SQL 코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리아DB나 MySQL이나 이런 데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물리적인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 테이블에는 여러분들 회원을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요 테이블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부터 1000명의 회원이 있으면 1000번까지 있겠죠. 아이디가 사람 이름 다를 거고 활동 포인트 다 달라지면서 이렇게 변화되겠죠. 나이도 다를 거고 로그인 패스워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회원을 가입받을 수 있죠. 조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인증 처리할 수 있죠.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가지고 만약에 웹페이지나 앱이라면은 모바일 앱이라면 회원 로그인 어떤 창을 둬서 거기서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놓고 인증해서 맞으면 들어가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회원 가입과 로그인 같은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회원 스키마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회원 스키마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인지하시고요. 여러분들 얘는 정수, 다 문자, 실수, expect 포인트, 정수, yes, no 불린, 로그인과 패스워드는 문자열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클래스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번호부터 잠깐 해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최대한 자바스럽게 일단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난 정수 아이디야. 기본은 0이죠. 0은 그냥 회원이 없다는 뜻이 맞아요. 여러분들. 1번부터 우리 이제 할게요. 근데 아무튼 아이디라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회원 번호입니다. 일단 다 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발로 해야 되는데 일단 나중에 보시고. 자, 그래서 네임은 스트링 타입이죠. 아까 베리어블 캐릭터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게스트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게스트는 그냥 우리가 패스워드 아이디 할 때 쓰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노네임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이름이 없는 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포인트, 액티비티 포인트 이런 마음이에요. X 포인트를 할까 그냥? 항상 복수형 같으니까 얘는 거의 더블형으로 둘게요, 여러분들. 실수형, 플로트도 상관없고요. 1.0으로 일단 초기화시켜 놓읍시다. 나이가 있겠죠? 나이는 정수형이고 20으로 일단 초기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은 게 뭡니까? 프리미엄 회원이랑 로그인 암호죠. 일단 프리미엄 먼저 할까요? 자, 프리미엄 있겠습니까? 프리미엄 맞죠? 프리미엄 회원이죠. 멤버라고 좀 프리미엄 레벨 그렇게 쓸까요? 프리미엄 레벨이고 불린 타입이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냥 가입하면 펄스로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회원이 아닌 거죠, 일단. 제가 툴이면 프리미엄 회원입니다. 자, 로그인 아이디는 우리가 그냥 로그인 아이디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냥 로그인 네임으로 여러분들 그냥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로그인 네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프리미엄 레벨. 이거 잠깐 이름을 제가 좀 통일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도 프리미엄 레벨을 했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프리미엄 레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로그인 네임.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액티비티 포인트라고 한 거는요, 여러분들. 아까 데이터베이스 SQL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스네이크형, 그죠? 뱀꼬리처럼 이렇게 밑줄과 소문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낙타 타입으로 여긴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얘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SQL에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대응 규칙을 지켜주시면 관례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뱀형이 낙타형으로 대응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로그인 네임 우리가 베리어블 캐릭터니까 문자 열로 하죠, 여러분들. 아까 게스트로 잠깐 초기화한다고 봤습니다.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라고 해주시고요. 스트링 타입이고요. 아까 1, 2, 3, 4로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전부 7개의 프로퍼티가 필드가 여러분들 멤버라는 스키마에 대응되게끔 정의가 됐는데 이 7개의 프로퍼티는 모두 다 멤버스라는 테이블의 요 각각 컬럼들,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에 대응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료형도 거의
비슷하게 호환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바차르나 인트나 더블이나 불린으로 이렇게 대응이 돼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데이터 클래스를 저희가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데이터 단위 클래스인데요. 여러분들. 자, 데이터 단위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내용을 담는 그런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담아요.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 그래서 회원이라면 이 데이터 클래스 하나에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바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저희 좀 이따가 이제 VO 여러분들 DTO 저희가 볼 건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흔히 저희가 이제 VO DTO급이라고 일단 보긴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프로퍼티가 일단 담겼고요. 여러분들. 자, 담겼는데 여러분들 코틀린에서는 또 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필드 데이터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클래스는요, 기본적으로 그 정의가요. 그 다음 뭐가 있죠? 네, 세터 게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터 게터는 뭡니까, 여러분들? 설정하거나 값을 참조해 읽어오는 거죠. 근데 코틀린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프로퍼티만 선언하면은 얘가 발이면 세터 게터고 발이면은 게터만이 있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에 정의가 된 거예요. 자바 같으면 getset 함수를 다 만들어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 이게 많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생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생성자 정의가 필요하겠죠. 자, 생성자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생성자는 일단 저희가 주요 생성자가 여기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냅두고요, 여러분들. 여기다 일단 자바스러운 2차 생성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컨스트럭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전체 필드, 요 7개의 전체 필드를 모두 다, 싹 다, 여러분들, 싹 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id int부터 싹 가져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id int, name, string, 그 다음 뭐죠? activity, point, 더블이죠. 그 다음에 age, int, 그 다음에 프리미엄 레벨이죠, 여러분들. 프리미엄 레벨, boolean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네임 스트링. 여러분들 다 치면서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도 치면서 해야지 더 많이 익혀지긴 합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패스워드까지 총 7개를 받는 2차 생성자인데요, 여러분들.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일단 무식하게 해보겠습니다. 자바스럽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dis.id니까 여기 프로퍼티에다가 요 그냥 파라미터, 밸류 파라미터 i를 넣는 거죠,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다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임에다가 네임 넣고. 한 번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좀 무식해 보여도 다 합니다. 액티비티 포인트가 먼저였나요? 자, 그래서 액티비티 포인트에다가 액티비티 포인트 넣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습니다. 프리미엄 레벨도 프리미엄 레벨 놓고. 비교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그인 네임에다가도 로그인 네임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this.password에도 일반 파라미터 패스워드를 넣어주죠. 자, 7개가 모두 다 대응됐죠. 1대1로 다 대응 들어갔습니다. 이거 되게 무식한 짓처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7개를 받아서 다 초기화하려면 이렇게 다 dis.에 각각 파라미터를 넣어주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러냐면 여기에 가로가 있기 때문에 인자가 없지만 주요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되는 거죠. 위임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전체 필드를 다 7개를 초기화해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우리가 변경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name과 age랑 요거겠죠. 왜냐면 프리미엄 레벨은 처음부터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1.0으로 그냥 시작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프리미엄 레벨은 펄스 시작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액티비티 포인트가 1.0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아이디는 사용자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여하면 되는 거니까 요 3개를 뺀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금세 뚝딱 복사하시면 되죠. 복사하시고 아이디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액티비티 포인트 안 받아요. 프리미엄 레벨 안 받습니다. 그럼 뭐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name, age, 로그인, 패스워드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name, age,
로그인 네임, 패스워드만 받는 또 하나의 2차 생성자죠, 여러분들. 이게 네 가지 경우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뭔가 우리가 초기화된 걸 그냥 씁시다. 펄스라든가 이거 여러분들. 그죠? 1.0 같은 거 그냥 0 같은 거 일단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2차 생성자도 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단위 클래스를 정의하는 중인데 필드, 게터, 세터, 생성자까지 정의가 잘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가 남았죠? 이 멤버는 사실 뭘 상속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뭘 상속받고 있죠? 네. 사실 요 멤버는요, 여러분들, 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otlin.n이죠, 여러분들. kotlin.n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실제 가보시면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에 비슷하게 대응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n이 클래스인데요. 코틀린의 모든 클래스에서 최상위 조상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equals 해시코드 toString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는 사실 equals 해시코드 toString 말고도 여러 가지를 더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일단 코틀린의 n이라고 하는 요 최상위 클래스는 되게 간단하게 equals 해시코드 toString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만 가지고 있는데 equals는 어떤 뭡니까? 동일성, 동등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크거나 같은지는 뭔가 여러분들 비교인데 얘는 그런 비교가 아니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죠. 해시 코드는 뭔가 고유한 어떤 식별 코드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수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String은 문자열로 객체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역을 문자열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자바나 코틀린에서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면 어떤 풀 한정 자신의 타입명과 골뱅이하고 요 해시 코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요 n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 n을 저희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이거 잠깐 주석화 시켜놓고요, 여러분들.